안녕하세요. 제가 식신과 편인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니까 식신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식신들을 굉장히 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딴지를 걸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개운법이 과연 존재하나? 어. 저는 이거에 대해서 8대2 법칙을 적용해서 20%는 반드시 기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는 바꿀 수 있는 것이 20%가 있다. 그러나 80%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것은 어떤 이치냐? 겨울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개운법이라는 것은 이제 곧 겨울이 올 건데 김장하고 두툼한 옷을 준비하고 고구마도 준비하고 땔감도 준비해 놓았다가 봄, 여름, 가을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겨울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춥고 배고픈 겨울을 맞을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그 운명을 바꾸는 그 개운법은 알고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내용은 식신과 편의는 거의 같습니다. 사실요. 식신과 편의는 같아요. 연구이고 노력가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구분이 매우 어려워요. 편인들은 식신을 설명하는 거를 보고 내가 식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편인들은 거의 그래요. 식신들은 드디어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건 맞는데 편인들은 자기가 뜯어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나다. 식신이 나다. 나는 왜 편인인데 식신 역할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반이에요. 정확한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의 목적은 편인들을 교육하기 위함이 아니라 식신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어떠한 것이냐? 왜 그러냐? 여기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식신과 편인은 매우 거의 비슷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솔직한 것을 너무 솔직해. 안 솔직해도 되는데도 너무 솔직해서 상대가 황당합니다. 자기는 그거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을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거를 굳이 숨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식신의 입장에서는 너무 솔직해요. 상대가 당황스러울 만큼. 근데 편인들은 사소한 거에 모두 거짓말을 해요. 거의 거짓말을 섞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사용하는가, 진실을 사용하는가의 차이가 있고요. 식신은 무조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래, 역시 내 탓이었어. 내 탓을 가장 먼저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하려고 그래요. 편인들은 무조건 너 탓이지. 너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만약에 어린아이가 편인이라고 쳐보세요.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합시다. 이렇게 딱 식신이 가르쳐 주려고 공부를 합시다. 이러면은 편인이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나 이거 하기 싫고 어쨌고 막 이러면서 벌써 공부 시작하기 전부터 울어요. 공부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랬다가 이제 식신 엄마가 이제 만약에 야,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한 대 때렸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편인이 30분을 공부를 안 하고 버티다가 한 대를 때렸어. 그러면은 엄마가 때렸잖아. 엄마가 때렸으니까 나는 공부하기가 싫다.
그렇게 이제 너가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엄마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한 대 때려준 거잖아. 만약에 이랬다면 이 싸움이에요. 식신을 해보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편인들은 안 하려고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노력하고 게다가 그거를 너의 탓으로 바꿔버리는 게 편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식신은 매우 희생적이에요. 본인을 챙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이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본인은 아끼고 노력하고 안 쓰고 그랬다가 이제 편인이 뭔가를 사달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보게끔 해주려고 한번 먹여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게 이제 식신의 성향인 거고 매우 이기적인 편인 입장에서는 너가 그렇게 원하는 거를 내가 먹어줬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가 다 해야지.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식신인지 편인인지를 정말 결정적으로 진짜 그러면 이것도 빼고 이것도 헷갈린다. 그럼 이것도 빼고 그러면 뭐냐? 보살펴 주는가 뜯어먹고 사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식신 입장에서는 내가 벌어서 내 재능으로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한 걸로 내 재능으로 내가 벌어서 나뿐만 아니라 너 그리고 가족들 포함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번 돈으로 먹여 살리는가 아니면 편인 입장은 네가 번 돈으로 나를 먹여 살리는가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가 버는 돈을 내가 너한테 자식을 낳게 해줬든 내가 너 연인 역할을 해주고 있든 어쨌든 너한테 너가 벌어서 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한 거를 돈으로 연결을 못 시켰기 때문에 편인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편인에서 돈까지 연결시킨 게 식신인 겁니다. 연구, 노력, 공부에서 돈까지 연결시킨 것이 바로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한테는 이미 공부, 노력, 노하우, 노력가 이런 것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너가 벌어서 먹고 사냐, 내가 벌어서 먹고 사냐. 그런데 내가 벌어서 내한테 잘 못 쓰고 너한테 되게 많이 써, 식신은. 여기서는 자기가 번 것도 아닌데 얘가 벌었는데도 해줘서 먹고 사는데도 고마운지를 몰라 모질라.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굳이 구분 짓는 것은 굳이 구분 지을 필요도 없지만 굳이 계속 편인과 식신의 성향을 계속 구분하는 것은 식신들한테 각성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식신과 편인은 부부입니다. 자, 내가 식신의 역할을 하고 있어. 코디펜던트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야. 모든 게 내 탓이야. 자존감이 매우 낮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코디펜던트이고 한 분은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식신과 편인은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보았을 때 식신과 편인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역할을 해요. 또 한 사람은 식신 역할을 해요. 자, 내 남편이 만약에 편인이야. 그러면 이 편인의 내 남편의 부모님을 또 떠올려 보세요. 시부모님이죠. 그분들도 한 명은 편인 역할이야, 한 명은 식신 역할이야가 있어요. 자, 나한테 떨어진 문제가 무엇이냐면 대물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지금 인식을 하라고 알려드리는 거냐면 내 자식한테도 똑같이 되물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편인의 엄마가 식신이란 말이에요. 편인의 자식이 식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식신과 편인은 이 부부의 문제이면서 위아래로, 그러면은 식신과 편인이, 만약에 편인이 이렇게 됐으니까 편인을 잘라내 버렸어. 연애에서 끝내 버렸어. 그러면은 인류가 멸망이 돼 버려요. 왜? 식신과 편인이 굴레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 편인들한테는 도망가라, 편인들은 잘라내라, 편인들은 죽여라, 편인들은 자살해라, 이게 아닙니다.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우리는 이거에서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단하고 욕하고 따돌리고 쟤네는 저런 괴물이다, 소시오패스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보라는 얘기, 제대로 알라는 얘기예요. 자, 왜냐? 헤어졌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식신이 더 죽습니다. 편인은 안 죽어요. 왜냐? 예쁜 애기는 다른 엄마가 또 키워줘요. 딴 데 가면 키워줘요. 구박은 받을지언정 또 키워줘요. 그런데 헤어졌을 때 식신 역할을 하는 사람이 편인을 못 잊습니다. 숨이 막혀요. 힘들어요. 본인의 사랑, 본인의 연인, 본인의 남편, 본인의 아내가, 식신의 아내가 편인이잖아요. 편인. 식신 여자의 남편이 편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자 식신은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남자 식신의 와이프들은 편인이 거의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식신의 짝꿍은 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너네는 나쁘다, 너네는 뭐 이렇다, 이게 아니고, 헤어졌을 때 식신이 그리워서, 식신이 못 잊어서, 식신이 애가 달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식신한테 제발 똑바로 제대로 알아서, 자, 내가 너무 헤어졌을 때든 무엇이 살아가면서든 뭐 때문에 아프냐면, 나는 제가 언젠간 내 고생을 알아줄 거라고. 내가 얼마나 명품인지 알아봐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오로지 너만 사랑했던 나를 제발 알아달라고. 제발 철들으라고. 식신 입장에서는 늘 얘기를 하지만 편인은 결코 알아듣지를 않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식신이 애가 닳고 본인이 죽을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목숨 걸고 사랑을 해. 그러니까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딸깍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편인은 애기이기 때문에 어제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식신 여러분들한테 제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너무 깊은 의미를 두지 말고 편인을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얘네들이 숙제를 안 한다거나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거나 이랬을 때 딱딱 그 정도까지만 딱딱딱딱 잡아줘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제가 편인들을 쏙쏙 골라서 차단했던 이유는, 자, 얘는 대학생인데 얘는 유치원생이라고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학생한테 아무리 이 유치원생을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문 소리만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편인들은 제발 다른 중딩 고딩한테, 중딩이나 고딩한테 아니면 초딩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와라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입문용이 아니라 이거는 마무리용입니다. 사실요. 명리학에 입문용이라고 어디에 소개되어 있는 걸 봤는데, 이거는 입문용이 아니고, 입문용도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명리의 최고조에 달해서 마무리를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있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 영상을 편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요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아예 못 알아듣는 말을 듣느니 자, 다른 데서 단계별로 배워가지고 이거를 좀 내가 완전히 편인의 경우에는 60세, 50세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 영상을 들어도 좋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됐다. 60세가 돼도 철이 안 났다. 그럼 이거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편인인데 나는 이미 20살, 30살에 이미 나는 철이 들어버렸다. 그 편인은 이거를 들어도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유치원생의 성향이 있고 막 이럴 때 그때는 다른 데서 들어라. 여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 때문에 사소한 걸로 계속 다른 영상을 봐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사소한 거를 계속 딴지를 걸어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쪽에 가서 제발 좀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 물어봐라 이런 개념으로 해서 차단을 했던 것이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80%는 못 고쳐요. 왜냐? 그 이치는 뭐냐면 자, 사자로 태어난 거예요. 자, 사자로 태어났어. 염소로 태어났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염소는 초식 동물이에요. 그러면 염소가 그러죠. 사자 보고 너는 왜 풀을 이렇게 못 먹어? 아니 풀을 먹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야, 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 뭐 이런다고요. 염소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빨리 뛰어가지고 쟤를 갖다가 어떻게든 빨리 잡아가지고 쟤를 뜯어먹어야만 내가 먹고 가서 살 수가 있는데 나는 풀떼기는 먹을 수가 없어. 나는 육식동물이거든. 근데 염소가 자꾸 여기다가 아까 유치원생이라고 예를 들었던 것을 다른 예로 바꾸자면 초딩이다 유치원생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염소예요. 염소와 사자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식신이 얘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야, 풀 뜯어 먹는 거를 배워야지. 이 풀이 새로 나왔으니까 맛있잖아. 이제 막 새싹이 올라왔잖아. 왜 이 편인 입장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난 육식동물인데 쓰잘데기 없는 거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 편인 입장에서는 뭐야 저거. 나는 비린내가 좋고 피비린내가 좋고 이렇게 잡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당연히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바꿔요. 이거는요. 본성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꿀 필요도 없고. 자, 그러니까 나는 염소다. 얘는 사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애가 닳지 말라고. 당신이 굳이 안 돌봐줘도 돌봐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본인이 모든 총대를 다 메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 보라고. 애가 달아서 막 미치겠는 그거를 조금만 내려놔 보라고 식신과 편인을 계속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신도 오해할 수가 있고 도망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고 편인 입장에서도 자기를 계속 욕하는 것 같겠지만 절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식신도 편인도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라요. 다만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개운법이라는 것은 자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겨울이 너무 춥고 배가 고프니까 자 그럼 겨울을 빼버리고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절대 못 바꾸는 거죠. 알고 당하는 거는 뭐가 차이가 있냐?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자, 이제 우리가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래기 준비하고, 고구마 준비하고, 고구마 때를 말려서 준비해 놓고, 그래야만 겨울에 새로운 싹이 안 나더라도 먹을거리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인류 자체가 너무나 똑똑하게도 적응을 해와서 지금은 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미. 그럼 과거하고 현재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 운명은 분명히 바꿀 수 있다 하고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그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 절대로 못 바꾼다. 알고 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고 같은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왜? 알고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바꿨잖아. 겨울은 못 바꾸지만 겨울이 왔을 때의 풍경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개운법이라는 사실이죠.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